제2장 인간관계 속의 자기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1강에서 부적응 인간관계 배우셨죠? 그래서 자기 유형이 어떤지 RODE 인간관계 검사하셨고요. 상대방이 어떤지 나는 어떤지를 이해해서 조금 우리가 이 1학기 동안에 배우면서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인간관계 속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수님이 아마 이 시를 앞에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걸 아낍니다.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정중히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실례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아내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진 손에 볼 곳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아낍니다. 법륜스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물을 막 준비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특히 더 몸이 아픈 사람 만나면 더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튼튼한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인간 속에서 자기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나 참 어렵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강의 3주차 나를 알기 위한 자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뭐 자아 개념, 에고그램 이런 거 다 하셔서 자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술치료사인데요. 나를 알기 위한 자아 분석. 나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를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동물을 할까요? 나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꽃이라면 어떤 꽃일까요? 어떤 꽃으로 표현하실래요? 해바라기, 장미 이런 게 있겠죠. 3번, 나를 가전제품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각자 4번, 날씨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뭐라고 나타낼까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너는 눈으로 보듯 배우지 마라. 눈으로 배운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눈으로 배운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너는 스스로 움직여서 알아내고 이해해야만 된다.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하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 이 상담이나 인간관계 책을 보면서 챕터마다 시가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1학년이시지 않습니까? 간호학과에.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남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으로 해서 시도 읽어보고 좀 천천히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검사도 하나 넣었죠. 우리가 30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저 혼자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정글에서 한 마리 야생동물이 된다면 다음 중 어떤 동물이 되고 싶나요?
1번 사자, 2번 기린, 3번 코끼리, 4번 얼룩말입니다. 그래서 넷 중에 한 동물을 선택해 보십시오. 전 참고로 기린 했습니다. 기린. 자, 첫 번째. 당신은 경쟁심이 약한 편이며 당신에게 있어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항상 현상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인내심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평화적이고 여린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 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사자. 자, 기린. 경쟁심이 강하며 꼼꼼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때문에 분석력도 좋아 상대방의 성향 파악이 빠른 편입니다. 남을 이기고 일어서는 일에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이를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 당신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자아가 단단한 사람입니다. 코끼리. 자, 얼룩말. 당신은 주도형 성향으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 주변이 소홀해져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하기에는 자신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기를 알아야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심리 테스트는 넣겠습니다. 자, 나 자신의 가치 발견하기. 실존을 장악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자, 보시면 실존주의 사상은 어느 사상보다 개인의 개별성과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존이란 현 존재가 일상인 것으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본래적 존재 방식을 기투적으로 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존재 이후에는 비로소 무엇이 되는 것이며 그가 무엇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은 스스로 형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의 구상이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기투적으로 취한 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하여 형성된 나도 그 형성자는 나 자신이고 왜냐하면 타인에 의하여 형성된 나 자신도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존주의 사상에 기초할 때 인간의 삶은 피투성, 즉 내던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의 주체요. 그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런 결정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내전적인 존재의 본성을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함으로써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깨닫을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자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만족하지 못한 사람, 옆에 부러운 사람 있죠. 근데 행복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절대 불평불만해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얼굴이 예쁘니, 집이 잘 사니, 공부를 잘하니 그거는 비교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간호사라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갑옷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옆에 친구도 비교하면 자기만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 힘을 얻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하고 햇빛도 감사하고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의미를 계속 찾는 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자,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그 자체 내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 자신이 어떤 의미를 창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종종 의미 없고 모순되거나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도전하지 않았던 가치에 도전하고 우리의 면모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합니다. 결실 있는 생활을 위한 인간의 진정한 노력의 바탕이 되는 동기는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라는 냉렬한 내부의 동기는 행동에 불을 당겨줍니다. 먼저 무의미한 혹은 실존적 공허에 빠진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프랭키 제시한 원천은 일, 사랑, 고통, 과거, 그리고 최상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원천은 일의 의미입니다. 자, 인생에 대한 책임감은 그 인생이 제시하는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응은 말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도 합니다. 고용되지 않거나 실직을 당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창조적 의미의 결여에 의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성적 충동은 이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모든 유의성과 독자성 안에서 상대방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타화 속으로 고스란히 받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겐 없어서는 안 될, 바꿀 수 없는 인격으로 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천은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난이나 인간이 무감각하거나 권태롭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통은 행동을 초대하고 그 결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적 상황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실현시키거나 가장 깊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운명이 무기력한 희생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성취와보다 깊은 깨달음을 바꿀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천은 인생은 회상할 때 이해할 수 있고 지나간 것은 기루어지는 밤이라고 했던 것처럼 과거의 수많은 의미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은 최상의 의미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고 했고 인생에서 최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의 의미가 행복이고 행복은 단지 천국에만 얻을 수 있고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의 율법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신에게 순종하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고 만약 신의 율법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라면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상의 의미는 지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념에 의해 단지 파악될 수 있는 고통과 관련되는 찾는 종교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죠, 여러분도. 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있는데 보시면 페이지 8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실 이게 활동 수업처럼 조별로 앉아서 사실 인간관계 자기 검사도 알아보고 조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84쪽에 보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 나에게 있어 이런 의미는 나에게서 사랑의 의미, 고통의 의미, 과거, 최상, 조언들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얼굴도 모르니까 의미 있게 있는 점. 그래서 이거는 적어보는 걸 할게요. 제가 한 5분 드릴 테니 다 여기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분 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거 보셨나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에게 있어 일의 의미는 일.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니까 의미. 나에게 있어 사랑의 의미는, 나에게 있어 고통의 의미는, 나에게 있어 과거로부터의 의미는, 나에게 있어 최상의 의미는, 우리 조원들의 의미, 이름은 아직 4월달이 돼야 이제 얼굴을 보고 이름을 나눌 수 있겠네요. 우리 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느낀 점은,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그 중에 어떤 의미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다 적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읽기 자료 있는데 보면, 자, 발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페이지 85페이지. 대학 시절 헬런 켈러 전기에서 만났던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에게 늘 되풀이한 말이 생각납니다. 시작하고 실패한 일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일과 실패한 일을 계속하라.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 그녀는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 시력을 잃고 귀로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나무 토막 같은 그녀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배우는데 7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 켈러의 손을 물에 담그기도 하고, 혹은 물을 흘려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방울씩 떨어져 보기도 하고, WATER이라고, 워터라고 손에 쓰기를 7년. 어느 날 헬렌 켈러는 그 손으로 다 흐르는 것이 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0세 때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헬렌 켈러는 시작하는 일과 실패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정적 사고입니다. 새로운 상담 기법 중의 하나인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 전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야말로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원모대라고 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되풀이하여 말을 했을 때 실패를 통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고, 결국 실패라는 어머니를 통해 성공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실패라는 어머니를 통해 성공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끊임없는 시작과 실패를 통해 미래를 넘어 세계를 웅비하는 젊은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피 끓는 젊은이여, 시작하는 일과 실패한 일을 계속하라입니다. 오니 피드백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사로 12년 차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 처음부터 2007년도부터 장애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군부대, 교도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위클래스, 뭐 복지관, 뭐 노인정 여러 곳을 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일과 실패하는 일을 계속하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에 발달장애 아이를 2007년도 9월 9살 때부터 그 아이를 미술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바우처를 했었는데 지금 그 친구가 20살이 됐죠. 그래서 바우처 수업이 끝난 후 10년을 그 아이와 미술치료했던 작품을 1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게 그 친구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 어머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우리 선생님이 조금 뛰어나거나 하면 바꾸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고 10년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저 또한 자녀가 없지만 그 친구가 딸처럼
됐습니다. 그 여러분과 동갑이겠죠. 20살이면. 그래서 제가 뭘 해줄까 하다가 전시회를 열게 됐는데 자립 프로젝트였어요. 자립. 그래서 셜리반 선생님처럼 그 아이 덕분에 저도 인내와 참을성과 여러 가지를 세상이 참 아름답고 고마운 것을 배우게 된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저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또 아침마당도 나가게 돼서 저 또한 같이 이 아이 때문에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보다 더 무서운 말은 체념입니다. 체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므로 항상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자, 우울합니다. 터널에 있어요. 계속 서 있을 건가요? 앞으로 걸어 나갈 건가요? 여러분은 준비된 간호사기 때문에 무조건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터널 밖에 환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는 의사 간호사가 전 지역에서 왔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저 또한 너무 존경스럽고 여러분을 또 제가 한 분야를 강의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습이긴 하다마는 제가 요거 인간관계의 의미 어린 왕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에 막 도착한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안녕,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길이 안 들어졌거든.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모두들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지금 너는 다른 애들 수만 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에 지나지 않아. 난 네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을 거야. 네가 보기엔 나도 다른 수많은 여우와 똑같잖아.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는 네가 세상에도 하나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내게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유가 될 거야. 이제 좀 알아듣겠어? 나에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보고 싶거든?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아니,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별에 있어. 그럼 별에 사냥꾼이 있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럼 닭은 없어. 그래, 절대로 안전한 곳은 없으니까 여우는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어린 왕자 얘기 들었죠? 어린 왕자에서 어떻게 하죠? 길들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걸 보시면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세상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되새었어요. 네가 그 장미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야. 내 장미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길들이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심리 테스트를 재미있는 거를 계속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떨까요? 그럼 길들여 이 교수님이 매일 심리 테스트 안 하나 라고 그게 길들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인간관계나 이런 인간 심리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실험하며 추구하는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데 5가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자, 인생파예요. 이런 유형은 삶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많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물음에 나름대로 답을 위해서 탐색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종교, 철학, 심리학 등 공부에 관심이 많아지며 심리적 고민과 방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파. 둘째는 학구파 대학생입니다. 전공학과의 학문세계에 깊이 관심을 가지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구파에 속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 분야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출하여 학자적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며 전공 과목의 학점이 높은 경우가 많죠. 출세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수익이 안정된 직업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학생들입니다. 각종 고시나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고립되거나 시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세파니까요. 자, 네 번째, 낭만파. 이들은 젊음의 시기를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과 낭만을 만끽하는 학생들입니다. 활발한 이성교제를 비롯하여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좀 놀자 했을 수 있겠죠. 대학생활이 소홀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노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의파.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의, 불평등에 대한 깊은 사회적 관심을 지니고 있는 정의파에 속한 학생들은 사회 참여적 성향을 지닌 학생,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깊이 관여하며 사회적 활동이나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유형에 나눌 수 있고 대부분 다 두세 개 유형에 속하면서 학년에 따라 변화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가치, 즉 삶의 의미 탐색, 전문적 지식 습득, 직업적 안정의 확보, 인생의 낭만 향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의식이라는 가치를 탐색하는 대학생이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1학년 1학기 간호학과에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자기를 우선 이해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심리 테스트도 넣고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칭찬해도 그게 만족감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인간 심리를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그래서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3강은 저의 기대는 만나서 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인간관계 형성과 발달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개방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